자, 반갑습니다. 최면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북주 중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핵심 기업 두 종목 정도 소개를 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관심 종목에 두시고 충분히 과매도 구간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매수하신다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 최면투는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광고가 좀 나올 겁니다. 저 최면투에 대한 이제 후원금, 지원금으로 생각하시고 광고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북주 이제 핵심 기업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북미 2차 이제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저 최면투는 이제 그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분명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한 진전은 없는 것인가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볼턴이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문서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빅딜 제안서를 이제 줬다. 빅딜 제안서를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만큼 북한과 미국과 북한 모두 협상 결렬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행보를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날 수 없다라고 저 최면투는 보고 있고요. 반드시 다시 한번 혹은 조금 더 진전을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는 특히나 이제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북주, 정말로 저평가해진 대북주, 성장성이 있는 대북주는 반드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군 이래에 가장 큰 테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 최면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딱 한 국가, 북한, 이 두 나라 제외하고는 이런 테마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스마트머니들이 과연 가만히 둘까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핵심 기업 두 기업을 이제 천천히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모아간다면 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좀 재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최면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이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 이제 바로 개성공단 재개를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북한과의 이런 협상을 해 나갈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제 제재 해제안이 바로 관광이 될 것이라고 저 최면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보다는 들어가는 자본의 양이 크지가 않고요. 특히나 관광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이런 경제적인 수혜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북한을 더 이상 적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그런 상징성을 보이는 제재 해제이기 때문에 부담도 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재 해제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광산 관련주로 이제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현대아산이 이제 실질 최수혜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현대아산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이제 현대아산의 이제 관계사로 되어 있는 지분을 들고 있는 이제 현대엘리베이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수급이 좀 몰리고 있지만 이미 너무나 고평가다. 이미 너무나 많은 매물대가 있고 좀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고 저 최면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제 보시기 전에 항상 좀 염두에 두실 점이 저 최면투는 웬만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산업 섹터 같은 경우는 적자회사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만년 적자 회사가 과연 북한과의 이런 관계가 진전이 된다고 해서 흑자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흑자전을 할 수 있었으면 이미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이미 흑자전을 했어야죠. 근데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 저 최면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테마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만큼 만약에 고평가되어 있다거나 혹은 현재 가치에 비해서 좀 너무나 과매수 상태다 이러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평가,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을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저 최면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는 뭐 호텔 시설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기 보급도 되지 않아서 정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도 하죠. 거의 뭐 20년이 이제 완공이 된 지 20년 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북한 리모델링 같은 걸 제대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평양이라던가 이런 수도권에는 굉장히 건물들이 잘 지어져 있다라고 저체멘토가 좀 자료를 보았는데, 이런 금강산이라던가 혹은 뭐 관광 지역이라던가 외진 곳은 아직도 아주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땅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고요. 전기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호텔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북한 어떻습니까? 민족주의 굉장히 강하죠. 해외로부터 보여지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자존심이 아주 센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데 너무나도 후진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받겠죠. 맞습니다. 호텔, 리조트, 인프라 시설을 이제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국보 디자인이 있습니다. 국보 디자인. 먼저 순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보시더라도 이제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고 시가총액은 1,100억. 너무나 저평가죠. 자본 총계 역시나 1,000억이 넘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6%가 넘고요. ROE도 7이 넘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주가순이익률이 7이 넘고 ROE는 10이 넘습니다. 12. 그러니까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다가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도 있죠. 이런 기업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 체멘토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매년 순이익으로 창출되는 이제 그런 이익도 역시나 꽤나 되죠. 보시면은 100억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란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를 이제 짓고 있는데 이제 호텔, 리조트, 카지노를 모두 국보 디자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이런 리모델링 회사 혹은 인테리어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현대에서 북한에 이제 호텔을 리모델링하거나 신규로 짓게 된다면 국보 디자인이 거의 이제 입찰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측면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이런 굵직한 이제 대형 리조트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성장성도 물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그 직접적인 수혜, 그리고 가장 빠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보 디자인을 저 체멘토는 좋게 보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천천히 자리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저 체멘토가 만약에 자리가 나온다 하면은 영상을 찍어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충분히 저가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 나간다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도 않을까. 저 체멘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분할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K락입니다. DK락. 역시나 꾸준히 현금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자본 총계도 800억 이상 있습니다. 시가총액 722억. 괜찮죠?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초장기 대북주로서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저 최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이 혹은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과의 이런 관계 진전, 한국과 북한의 관계 진전에 있어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사실상 인프라도 아니고요. 전기도 아니고 관광은 더더욱 아닙니다. 철도? 물론 철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를 과연 우리나라가 깔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확실한 수혜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스관입니다. 가스관.
가스관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 러시아가 훨씬 더 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가스는 배로 이동시켰는데 이 배보다는 가스관이 훨씬 더 경쟁적이고 효율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과 이런 길이 연결이 된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모두 이 가스관을 깔고 싶을 겁니다. 물론 깔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유럽과의 이런 가스관을 깐 상황에서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가스관을 연결을 시킨다면은 최소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라던가 뭐 도로는 이미 한국에다 깔려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깔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한국 기업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 가스관을 깐다고 한다면은 한국에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 체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스관을 깔기까지는 엄청난 이러한 장애물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초장기로 봐야 되는 대북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스관이다. 가스관. 그리고 가스관 중에서 국내 1등 테마주로 이렇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DK락이기 때문에 특히나 러시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 DK락이다. 러시아와도 관계가 있는 기업이 DK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까지 이 DK락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수혜는 정말로 지금 시가총액에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DK락 역시나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지지라인이 왔다. 과매도 구간이다 하실 때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실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이다. 물론 저 체면토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이 되고 좀 여유가 있다면 그때 한 번 더 영상을 좀 찍어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DK락도 초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지금 보시면 지지라인이 확실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약해된 숄더가 나오면서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여기가 저점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더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던가 아니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진전이 있으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물론 초장기적인 그런 흐름이겠지만요. 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한번 급등, 그 다음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만약에 쌍바닥을 만든다거나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작게나마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 체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보 디자인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국보 디자인은 이렇게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한번 파동을 준 이후에 N자형으로 간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이 구간에서 올 수 있다라고 저 체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봉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N자형 파동이 나온다면은 훨씬 더 건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의 지지선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천천히 좀 관심을 가져간다면 이 국보 디자인과 DK락을 투자멘토는 가장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미세먼지 핵심 기업들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주가 이제 체면토가 봤을 때는 다음 대선에서 정책주로 좀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정책주로 엮인다면은 지금까지 뭐 주구장창 엮였던 뭐 일자리, 저출산보다도 훨씬 더 큰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 처음으로 엮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매물대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감 오죠? 체면토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바이오라던가 5G 산업 이렇게 너무나도 크게 뛰는 성장 산업을 위주로 이제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펀더멘털이 좋은 저평가주, 가치주, 뭐 아니면 가치 성장주로 이제 제주주를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으로 대북주, 뭐 포기할 때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리면서
전 영상에서 분석까지 쫙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핵심 기업 2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료 후원금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최면토에 대한 후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광고는 끝까지 좀 스킵하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북 관련주 핵심 기업 두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면토였습니다. 필승!